안녕하세요. 17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과 우리나라 사계절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단이라는 건 뭐냐? 성격이 비슷한 공기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총 4개 정도의 기단이 있는데 우선 시베리아 쪽에 있는 공기덩어리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해라는 바다 쪽에 있는 오호츠크해 기단, 적도 쪽에 있는 적도 기단, 북태평양 쪽에 있는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시베리아랑 오호츠크의 기단은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특징이 공기 덩어리 특징이 냉하다는 거, 춥다는 거. 그래서 한냉, 냉량이라는 특징이 있고 적도랑 북태평양은 남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온도가 상대적으로 고온한 편입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륙에 있죠. 그래서 성격이 건조한 공기 덩어리고 오호츠크해 기단은 바다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바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변합니다. 북태평양, 적도 모두 수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시베리아 기단은 이렇게 특징을 다 이렇게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냐? 주로 겨울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강할 때는 우리나라가 엄청 춥고 또 시베리아 기단이 약하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는 또 따뜻해져요. 그래서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해지는 이런 삼원서운 현상이 시베리아 기단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있고요. 그 다음에 봄철에 갑자기 추워질 때 있잖아요. 그게 시베리아 기단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 봄철에도 꽃샘추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운 이유는 이 북태평양 기단과 관련이 있다. 여름에. 그래서 무더위, 열대야. 그 다음에 장마 전선이라는 건 뭐냐? 전선은 서로 다른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은 이런 전선을 형성하거든요. 그럼 전선을 형성하면 비가 내리게 됩니다.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여름철에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둘이 공기 성격 볼까요? 여기는 오호츠크의 냉량하고 북태평양은 고온하잖아요. 이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 전선이 형성되면서 비가 쫙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장마가 시작되고 그러다가 북태평양 기단이 오호츠크의 기단을 눌러버려요. 밀고 올라가 버리면 결국에는 비가 오고 장마가 끝난 후에는 고온 다습한 이 한여름 계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과 장마철에 영향을 미치고 아까 말했듯이 북태평양과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나면은 이 장마전선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은 다음 시간에 배울 높새 바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람. 그 다음에 적도기단 같은 경우 여름과 초가을에 이 태풍이 바로 적도기단의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계절별 특징은 봄은 꽃샘추위, 황사, 가뭄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봄철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 고기압, 이동성 저기압이 왔다 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날씨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런 게 봄철 날씨라고 보면 돼요. 여름에는 밤새도 엄청 덥잖아요. 열대야, 장마, 비 엄청 오는 거. 가을에는 맑고 청명한 날씨가 되고요. 겨울은 사만사온,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엄청 추운 한파 현상이 겨울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남구 북저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구 북저형인데 한번 포인터로 볼게요. 펜. 여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기압 1018기압이고 여기는 어때요? 1011. 선생님이 바람 어떻게 분댔죠? 고에서 저기압으로 분다고 했죠. 그래서 기압 패치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고북저형을 이룬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나가겠죠. 그래서 한여름에는 남고북저형. 그 다음 겨울철 볼까요? 여기 오른쪽이 겨울철인데 우리나라 이쪽 왼쪽은 서쪽은 고기압이에요. 근데 동쪽은 저기압이죠.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요? 이렇게 불겠죠. 그래서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엔 서구 동저형,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이렇게 기압 배치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